습관을 좀 바꾸는 그런 얘기니까요. 네. 자,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자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하는 원리. 그래서 그거를 순환 경제라고 해요. 옛날에는 버리는 경제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 선행 경제에서 순환 경제. 다시 재사용하고 또 재사용하는 순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지금 쓰레기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제일 문제예요.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래서 자원을 순환시킨다는 거예요. 순환 경제의 핵심은 자원을 순환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생산할 때도 친환경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료를 쓰고 나면 다시 재활용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 투입을 덜 써야 되고, 에너지를 덜 써야 되고, 또 재생생품을 계속 쓰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고, 이제 쓰레기도 적게 버려야 되고, 또 쓰던 거 재사용을 해야 되고, 재사용 아나바다 같은 게 우리 재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게 우리 현대사회의 지구를 살리는 최고의 일이다는 거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인데요. 사실 식량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13억 톤이 벌어지는데 총 생산량의 3분의 1이 버려진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2,880조 원 가치고 3,300명의 1년치 소비 식량이 버려지고 있다. 사실 굶어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걸 재활용을 잘하면 1년치 소비 식량이 없어지는 걸 이거를 줄이는 거.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도 많이 쓰잖아요. 물도 이게 문제인데 사과 한 개 생산하는데 150ml. 사과 한 개 먹는데 물 125리터를 들인 거를 먹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나죠. 소고기 1kg 생산에 15,400리터의 물. 소고기 진짜 우리 많이 먹지만 소고기는 지구의 적이에요. 사실은 지구 온난화의 적이 소고기예요. 우리 소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토지를 항폐화시키고 동물 서식지를 파괴시키고 숲을 파괴시켜서 지구의 위기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매년 이산화탄소 발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식량 생산을 할 때 뭘 갖고 해요? 화석연료, 연탄 떼고 또 석탄 떼는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고요. 음식물 폐기물에서는 메탄가스, 음식물 이렇게 모아가고 하면 메탄가스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대한민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법치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거는 아까 메탄가스도 줄이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인식할 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폐기물은 주로 보면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어디서 제일 많이 해요? 유통과 조리 과정에서 쓰레기가 57% 엄청 나오죠. 그 다음에 먹고 남긴 음식물도 30%나 나와.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먹지 않은 음식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리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나오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이 실천해야 하는 문제고, 그리고 먹고 남긴 음식물 안 버려야 되는 거. 먹고 남기는 거 없이 싹싹 먹는 거. 우리나라 음식은 한식이어가지고 많이 남잖아요. 개수가 많이 남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원을 보면 제일 많이 내는 데가 가정하고 소형 음식점이 70%. 우리 가정하고 조그마한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제일 많이 내는 거예요. 여기를 줄여야 음식물이 줄게 돼 있어요. 대형 음식점 16%밖에 안 되고, 집단급식소 10%. 우리 여기서 가정하고 소형 음식점 폐기물 이제 음식물 폐기물 줄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많이 줄이려고 무지무지 애쓰는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아파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가 제일, 그럼 소형 음식점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다량 배수 사업장들이 좀 집단급식소 이런 데
조금씩은 줄어들었어요. 2014년에 비해서 2020년에 많이 좀 줄었어. 3,180톤에서 2,539톤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조금씩은 줄여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얼마나 줄이느냐가 사실은 서울시의 고민이고 대한민국의 고민인데 이거 각 가정에서 해줘야 되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고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계속 쓰레기 줄이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7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여기서 20조 원 서울시의 경제적 손실은 20조 원이에요. 20조 원. 1년에 20조 원이 발생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8천억이 된다. 이 돈을 만약에 안 쓴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돈으로 또 다른 걸 많이 하겠습니까? 캐노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쓰레기로 인한 비용이 20조 원이 벌어지는 데다가 이제 또 처리 비용이 8천억이나 된다는 게 우리가 알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음식 폐기물 발생의 61%가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의 처리비, 근데 가정에 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처리비는 훨씬 늘어나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조금은 줄었는데 처리비를 보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수집 운반비도 7,000원 늘어나잖아요. 계속 이게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처리 비용을 어떻게 줄이느냐의 문제가 여기에 깔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은 제일 첫 번째가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 식량 자원 가치가 연간 20조 원이 없어지고, 그다음 사회적 문제 뭐냐면 식량 곡물이 수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입을 많이 하면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은 25%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식량 많이 버리고 또 사들이고 하면서 멀리서 갖고 오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식은 이 불필요하게 맞는 반찬 때문에 낭비적인 음식 문화를 인식돼서 그래서 우리 한식이 세계화되기 어렵다. 대리 음식 같은 거 뭐 굉장히 세계화돼 있잖아. 근데 우리 한식은 세계화되기 어렵다. 그런 문제점 좀. 그것도 고민 좀 해봐야 그것도 고민해봐요. 그래서 불고기하고 비빔밥 이런 거는 인기가 있어. 그렇죠. 떡볶이 이제 세계화한다고 막 그러는데 잘 안 되죠. 한정식은 나오나요? 우리는 한정식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 우리 서울 시내도 한정식집 다 많이 가고 있어. 거의 많이 가고 일식집이나 인천식집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망해가고 있어요. 한정식. 이게 우리 음식 문화의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4인 가족 기준의 음식물 쓰레기 온실가스 배출량 4인 가족이 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서울, 부산, 왕복 4.8에 운행할 수 있고 148그루 1년 수량이다. 4인 가족이 버리는 CO2 그래서 이제 이런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고 에너지도 많고 이산화탄소도 많이 배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가족이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뭐 출산 먹고 살아야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방법을 조금씩은 이제 달리 해야죠. 사실 적게 먹고 적게 버리면 돈도 덜 들고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사고 많이 먹고 많이 버리는 서로 돈을 많이 벌려니까 지금 생산도 조금만 하고 대신에 이제 많이 했으면 좀 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먹어야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사고 많이 먹고 많이 버리는 문화에서 적게 사고 적게 먹고 적게 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남매들이 손 큰 거 좋아했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손 큰 거는 비유학당이에요. 비유학당 그렇잖아요. 나도 손 크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손이 줄었어요. 엄청 줄고 이렇게 온실가스 안 나니까 전철 타고 다니고 음식도 시장가 조금 살라고 애쓰고 옛날보다 많이. 그럼 재래시장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씩 사야지 뭐. 재래시장은 한 번에 고 슈퍼는 조금 잘라서 팔고 그 차이. 그런 면도 있다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음식물이 버려지면 부패로 인해서 박테리아가 많이 번식해요. 그래서 이 박테리아가 번식해서 메탄가스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메탄가스 발생해 이 메탄가스는 오존층을 파괴해요.
그래서 이 메탄가스가 CH4라 그러는데 메탄가스가 굉장히 위험한 오존증을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게 이게 이제 확실히 음식물 쓰레기의 문제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총각해서 버리면 또 다이옥신이 발생해. 그래서 소각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매립을 하면 또 뭐가 되냐? 침출수가 발생해. 그래서 토양이나 호수나 지하수 오염이 돼. 그럼 어떻게 하냐, 그지? 고민되죠. 매립도 못해. 소각도 못해. 네, 그죠? 썩히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가 공공처리시설을 만들었어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바이오 동대문 용두동에 하나 있고 도봉에 하나 있고 송파에 하나 있고 강동에 하나 있고 서대문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어. 못 가. 성북구 쓰레기는요, 이 서울에서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요. 성북. 이런 저기 공공처리 시설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북구만 아니 요 도봉동에는 도봉구만 하는데 여기 네, 안 받아줘요? 요 지역에 못 들어가고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우리 성북구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으려면 뭐라 그래요? 해모시설이라고 못한다고 난리잖아. 이거 하는데 해야지. 근데 그게 이제 인식을 바꾸는 문제예요. 이게. 네, 그런 문제, 성북구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깨끗하게 하니까. 요즘은 멋지게 딱 지니까 괜찮아져. 질만한 데가 없나? 그래서 음식 폐기물을 아까 소각도 안 되고 찜질도 안 되고 다 안 되는데 뭐 사료화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저기 무슨 유독가스나 그런 거가 싹 없어지고 나오진 않아요? 사료를 그렇죠. 그걸 다 처리를 하니까 아무치도 않아요. 깔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잖아. 음식물 쓰레기 오면은 냄새 난다, 뭐 한다, 막 실제로 들어올 때는 냄새가 좀 날 수 있겠지. 그러면 재개발을 할 때 거기다가 그거 조건으로 재개발화시키. 그러면은 재개발의 혜택을 많이 주지. 그래 그런 식으로 혜택을 많이 주지. 해서 혜택을 우리가 이런 거 줘야지. 하나 짓겠다.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도 아이디어야. 뭐 근데 주민들이 그 동의 안 해. 아니 재개발하면서 재개발하면은 이제 하면 집값이 재개발은 안 된다고. 집값이 동의를 다. 서울시 가정 발생량이 30%만 지금 공공쓰레기가 나는 거예요. 70%는 다 민간 외 줘가지고 다른 데 가서 버리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인천, 충남 지역 민간업체에 처리하고 있다. 우리도 민간업체에 처리하고. 그래서 이 쓰레기를 막 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가 이게 문제. 이게 70% 우리가 먹고 버린 것을 우리가 소화를 못하는 거야. 순환 연결을 못하고 있는. 그럼 이 나라에서 이 경기도든 어디든 그쪽 조금 사람들이 안 사는 우리는 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거지. 시설을 그렇지. 만들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지금 가는 거예요. 서울시는. 아니, 서울은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야 돼. 얘네는 아무데나 막 집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서울은 인구는 많고 네. 처리 시설은 적고 그러니까 지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지방 처리 시설이 있는 거지. 참 문제가 많네. 태워도 냄새 나고 버리도 또 운영하면 저기 아침 민원으로 해서 서대문이 운영 중단되기도 했고요. 민원이 많이 생겨요. 맞아.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줄일 것이냐가 문제인데 줄일 것이니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다 하고 계시지만 생활 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 28%니까 만약에 일주일 단위로 메뉴를 해서 식재료를 정해야 돼. 미리 딱 개개인이 정해서 이제 줄여야 버릴 돼. 거 없을 만큼 그 수밖에 딱 없어. 사서 덜 먹고 먹고 덜 버리고. 식단 구성이 밥은 너무 많이 사서 많이 버릴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식단 구성. 맞아. 이게 제일 중요하죠. 맞아. 적게 딱 그렇죠. 알맞게 사서 알맞게 먹고 안 버리는 거 최고죠, 그죠? 그렇죠. 그다음에 장 보기 전에 메모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충동 구매가 엄청 네, 발생해요. 맞아요. 이게 원 플러스 원 보면 눈이 생각 외로 가서 사버리다니까 싸니까 그냥 나부터도 싸다 이거 세일 그냥 서점에 그 사버리는 장뿐이 거야. 가잖아요. 네. 그럼 세일은 필요도 또 안 양이 하면 많아. 또 사고. 양이 많아. 그래서 원 플러스 원에
이게 눈 돌아가면 안 돼. 그러니까 섞지 말아야 돼. 생활비도 추가가 되는 거야 또 초과가 되더라니까 생활비로 싸니까 초과하니까 초과하니까 그래서 세일이라고 예산까지 5% 해놓고. 거래 가면은 초과되지 않도록 물건을 사는 거. 그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덤태기로 사지 말고 낮게 포장 사는 거. 네 맞아 나 요즘 많이 가면은 죽여 그냥 우리 냉장고 많이 비워놨어 내가 지금 옛날처럼 많이 사게 되면 많이 사게 되는 우리가 다 많이 사게 되는 게 문제야. 예. 시장에 가면 그냥 진짜 딱 메모대로 먹을 만큼만 사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싸지기 얹혀서 사잖아. 우리 나이가 이게 문제야 그래갖고 적게 사오면 괜히 썰렁해. 예. 우리 마음 자체가 괜히 적게 사면 썰렁해. 사실 적게 사면 돈도 적게 들고 쓰레기도 적게 들고 먹을 만큼 먹는 건데 그게 안 돼. 우리가 마음이 썰렁하단 말이야. 항상 시장 가면 뭘 많이 사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오늘 교육의 목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이게 조리 과정에서 뭐가 많이 나오잖아요. 닭 껍데기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감자 껍데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간 가공되고 깔끔 포장된 거 사갖고 바로 해 먹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가공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네도 쓰레기 엄청 나올 거예요. 그렇지 많이 나오지. 네, 그렇죠. 그어서도 나오지. 그렇죠. 엄청 맞아. 나올 거예요. 엄청 나올 거야.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철에 나오는 근거리 생산 식재료. 이게 수입식품 좀 드시지 말라. 수입식품은 바나나, 오렌지 이런 거는 통약 가득 집어오는 거거든. 이렇게 수입식품 그런 거는 먹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실토구리 인자에서 난 거 그걸 먹어야 CO2도 적게 배출된다는 거예요. 네. CO2 이게 배 타고 오잖아. 배 타고 오면 그 CO2 엄청 배출하고 오는 거야. 근데 가까이서 쫙 사 먹으면은 교통비 안 들고 CO2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제철 과일, 제철 음식을 자기 나라 거 가까운 데 사 먹는 거. 그래서 히트 친 게 그 로컬 푸드, 농촌 생산되면 바로 그 지역에 가게에 갖다 놓으면 여기서 사 먹고 로컬 푸드가 요즘 대세예요. 대세 시골에는. 여기도 우리 요즘엔 우리 농산물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농산물. 이게 수입된 거 가능하면 전 먹어요. 바나나 같은 건 껍데기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 많이 촬영을 하면 돼요. 그걸 말려가지고 화분에다가 얘 거름으로 쓰면 화분이 아주 좋아져요. 좋아져요. 네. 바나나가 너무 많아. 바나나 껍데기 너무 많잖아. 그거 다 말리려면 바나나 껍질이 더 많지. 먹고 이렇게 걸어놓으면은 베란다에 걸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말라가지고 말린 다음에 잘게 봐서가지고 부숴가지고 뿌려줘라. 위에다가 팔 때도 하나만 두 개씩 팔아야 되는 애야 한 뭉치. 계란 껍질도 집 아들 그대로 다 못 그냥 먹어서 그냥 금방 말려. 그래갖고 팡팡 가루로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네. 같이 주면은 영양제 필요 물어주면 잘 그 바나나 싸잖아. 또 그런 데 EM도 그런 거다 할 수 있게. EM도. 그 다음에 장보고 나서 바로 손질하고 손질 안 하고 놔두면 상하죠. 그래서 딱 손질해서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다 버린다. 다 버리게 되니까 미리 상추 같은 거 다 씻어가 먹을 만큼 다 가서 합니다. 그 다음에 냉동 보관할 때 한 끼씩 딱딱딱딱 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하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식재료마다 보관법이 다르니까 그게 보세요. 채소는 이어서 보관하면 야채의 무게 때문에 쉽게 무를 수 있다. 그래서 야채는 세워서 보관해요. 선추 같은 거 물러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콕 지금 페트병에 넣으면 괜찮은 거 알고 계시죠? 원래 전혀 안 생기고 그죠? 오래오래 몇 년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 신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가능하면 투명 용기. 냉장고 안에 검은 비닐로 넣어놓으면 뭐가 들은지도 모르고 샷도 몰래가지고 오래오래 썩히는데 투명 용기에 딱 보이게 해놓으면 해서 그렇죠, 다 보이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냉장고 털이. 냉장고를 자주 털이를 해서 오래된 음식은 빨리빨리 먹고 냉장고가 그래서 냉장고를 채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비우려고 노력하지. 근데 우리 냉장고는 어때요? 꽉꽉 채워놨잖아. 요즘 저는 많이 버렸어요. 많이 버려가지고 흥하게 해놨어. 냉장고 몇 대예요 지금? 점점 갈수록 병이 늘어. 엄청나게 이렇게 냉장고 4대나 있대요. 몇 대? 저는
김치 냉장고하고 그냥 냉장고 두 대. 두 개. 여기는 저도 그렇게 2대예요. 두 대, 여기는 네. 음에 이렇게 또 여기는 두 개. 두 대, 여기는 저는 하나 있고 하나는 입주할 때 작은 김치는 그거에는 없어요. 내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세네 내가 두 개 두 사고 개 여기는 두 개. 두 개. 두 개는 말하자면 하나는 용서안 돼. 나도 조그만 세대야, 거. 세대. 김치냉장고 2개. 일반 아 냉장고. 여기 용서 안 되네. 김치냉장 두 개나 돼. 너무 많아. 나 너 욕심 버렸어요. 지금 냉장고 하나는 많이 이제 비웠어. 서 있는 거고, 하나는 그 누워 싱크대에 있는 거고, 붙어 있는 거. 지금 붙어 있는 거고. 붙어 있는 그러니까 게 냉장고가 크면 더 많이 사게 돼. 맞아요. 그렇죠. 채워야 냉장고가 되니까. 많으면 더 사게 돼. 그러니까 맞습니다. 냉장고를 늘리지 말고 하나를 비우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안 살래. 사지 말고 하나는 버리지. 두 개만 그래서 이제 쓰고. 하나는 이렇게 저기 붙박이 하나. 그 시작을 자주 가지 마셔. 거기는 이제 저거 양념 된장 뭐 젓갈 이런 오늘 거. 교육받고 집에 가시면 냉장고 정리, 냉장고 네. 처리를 좀 하시고 처리를 하시고요. 오늘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지. 그 나는 국수를 애들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겠어. 반찬 하면 되지 덮밥을 잘해줘. 그러니까 반찬을 네. 먼저 먹고 딱 하나에서 덮밥. 그걸 어떻게 김치 한 가지 해? 요즘 나 나는 그렇게 그래 줘. 공제에 넣어야 돼. 다 쓰게 돼. 네, 그래, 그러니까 그러는데. 내가 방식 물이 달라졌다. 그러면 그만큼 또 뭘 오염이 완전히 되니까. 좋지. 나는 휴지로 싹 닦아가지고 네. 생활비용으로 그것도 쓰레기고 아, 그걸 좋게 버릴 방법이 없을까? 물에 된장 풀어서 그냥 고창이 오래된 게 있는데 버려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 된장은 오래돼도 맛있잖아. 된장을 콩을 쌀마다 섞으시면 돼. 아주 탁탁한데요. 딱딱하면 아니 무슨 물을 고추장을 그 얼마나 더 된장. 된장? 된장은 콩을 가을에 봄에 하면 안 되고 가을에 콩을 매주 쓰듯이 끓여. 근데 그 된장이 내가 약간 싱겁게 해가지고 근데 그건 옥상에 나중에 놨는데 오늘은 알았어. 그다음에 이따가 이제 얘기해 주세요. 주로 먹는 반찬은 딱 정반에 네. 넣고 딱 그거 딱 꺼내서 먹고 이렇게. 우리가 그럼 우리 요리가 저기 반찬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때때마다 조금씩 저기 몇 개씩 저기 골라서 먹어야 되나요? 반찬을 반찬 3개 이상 안 하기. 그렇지. 세 가지 이상 안 하게. 네, 맞아. 요즘 나 반찬 줄였다니까. 개수를 줄여야 돼. 네, 맞아. 김치가 우리가 김치 종류가 꽤 많잖아요. 김치 김치 김치를 종류 또 많이 그러면 네, 그 많이. 김치 먹어. 종류를 김치 두 가지만 해. 때마다 다 꺼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먹을 만큼만 먹는 것만 좀 먹을 거 아니, 돌아가면서 이제 접시에다 먹어야지. 꺼내놓긴 하는데 김치를. 김치라도 남아요. 저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먹어야지. 네. 돌아가면서 먹어야지. 그럼 맨날 못 먹어요 하루 다. 그렇죠. 좀 김치를 왜 이렇게 많이 해놔 혼자 살면서. 진짜 안 살아요. 아니 김치를 다 먹어. 배추김치 우리는 기본이잖아요. 김치 너무 배추김치. 많아. 애들하고 사는 때는 그런 걸 다 했는데 둘이 살으니까 이것저것 안 아니 해. 음식을 3개 이상 먹지 말라. 두 가지 이상은 안 해. 또 그러니까 무김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루에 다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국이나 찌개 끓여놨다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받고 국하고 찌개를 안 해요. 그게 안 먹기로 했어. 그냥. 제일 쓰레기 제일 많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골치 아프거든. 생선 조림하면 네. 생선 먹고. 그 해갖고 맞아. 냉장고에 그러니까 그게 냉동실에 넣어요. 일본식이 국이나 나는 보니까 찌개를 그게 괜찮을 것 같아. 일본식이 좀덜 먹어야 국밥이 돼. 많잖아. 나는 국은 아니 국은 일본 안 가보면 먹기로 했어. 반찬 안 나와. 그래, 그 식당 가면은 찌개도 딱한 잘안 가지 먹어. 줘. 반찬 먹을 없이 때마다 준다. 잠깐 해서 먹고 이렇게 찌개나 국을 많이 맞아. 하잖아. 국이 더 많아. 그렇죠. 요게 또 애를 먹여. 맞아. 안 먹고 버리는 어제 일이 나 너무 많아. 갈비탕 한다고. 그래서 국을 하던 김에 이제 지금부터는 반반 하시고요. 찌개도 반반 하시고 먹을 만큼만 하시고. 찌개를 먹다 끝나 버려야 돼. 맞아. 그런 거 하고요. 다 버려. 그다음에 멸치, 건새우 등은 갈아서 조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문제가 계량기구를 쓰자는 거예요. 계량기 써요, 안 써요? 다 눈대중으로 하잖아요. 눈대중으로 하지. 젊은 애들은 요즘 계량기를 네. 딱딱 라면 끓일 때 그 설명해 놓은 대로 딱 하면 제일 맛있어. 우리 손녀가 네. 요리하는데 걔 항상 해. 이렇게. 네, 우리도 나는 아들이 막 하고. 계란컵 사다 놓고 맨날 그걸로 네, 라면 걔는 다 있어. 저울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이게 계량기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1인분이면 1인분 얼마, 이게 우리는 대충 하면 1인분 한다면 3인분 하잖아요. 네, 맞아. 그렇잖아. 맞아. 1인분 하면 1인분만 해야 돼. 그래야 맛도 있고, 꼬치 싼 네, 것보다. 맞아요. 이게 1인분 할 걸 3인분 하시는 것도 좀 고쳐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음식이 짜면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짜지 않고 다 먹게. 음식을 짜지 않고 좀 싱겁다 싶을 정도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음식이 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위장병 환자가 최고래. 진짜 짠 게 많잖아. 그거를 세계에서 가능하면 좀 버려. 짠 거는 버리고 가능하면
이렇게 안 짜게 하는 거 이렇게 할 길이 많아요. 그다음에 밥상머리 교육, 애기들, 손주, 아들 밥상머리 교육, 음식의 소중함, 그래서 버리지 않게 하는 거를 밥상머리 교육으로. 유대인들은 밥상머리 교육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나. 그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죠. 음식을 애들 할머니가 밥 차려주면은 감사합니다고 먹게 해야 돼요. 그걸 막 투정하게 만들면 그거는 실패작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과일 껍질째 먹기가 문제예요. 과일은 비타민C가 주로 껍데기, 사과도 비타민C가 껍데기 있고, 참외도 껍데기 있고, 고구마도 껍데기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씻어야 되잖아. 응? 잘 씻어서 가능하면 유기농 먹으면 좋겠지만은 잘 씻어서 제가 보기 참외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 작은 거, 큰 거 사면 껍질 두꺼워서 못 먹잖아요. 그렇죠. 작은 거는 작은 거 사면 그렇지. 껍질째 먹을 수 있으니까. 제일 문제가 수박인데 수박 껍질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수박 껍질 동영상 하나 만들어 놨던데 수박 껍질 야채 썰어가지고 무쳐먹고 하잖아. 노각처럼. 응, 노각처럼. 노각처럼 해 먹으면 돼. 근데 그게 안 그래서 돼. 나는 수박은 안 먹으라 그래. 너무 많이 나와. 저는 수박을 안 좋아해. 그러니까 맛이 없어서 안 먹어져. 안 먹게. 안 먹어. 밋밋하니까 얇게 맛이. 점여서 말려서 받아. 그게 잘하시는 거야. 나는 우리는 안 사 먹어. 아예 올해 감자 같은 거 삶아 먹을 때 껍질째로 삶아가지고 껍질 싹 먹지를 못하니까 안 사 먹어. 그래 얇게 나오고 맛도 있고 맛도 있고 감자 같은 거 요즘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식재료 껍질을 육수에 활용하는 거 아시죠? 예. 저거 껍데기 양파 껍질 같은 거는 굉장히 맛 육수에 넣으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음식으로 색다른 요리 만들어주는 거. 우리 집 식구들은 남은 음식 해주면 나보고 그거 잠요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좋아요. 우리 이게 맛있잖아. 볶아주고 하면 전탕. 볶아주고 비벼주고 그지? 네, 그런 걸 많이 하잖아. 전을 전골 해 먹으면 맛있어요. 전을 썰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거예요. 이 음식물 폐기 제일 문제점이 70%가 물이야. 이게 물을 빼고 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 빼는 걸 하나 이렇게 두고 기계를 하나 다 싸게 이렇게 집집마다 이거 가정집에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게 없나? 그런 아니 것도 있어요. 하는 게 우리는 하수도 그거 망에 이렇게 뚜껑 닫으면 이게 확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물기가 싸게 그거 싸잖아요. 비싸잖아. 그런 거 그래서 좋네. 그거를 그게 얼마 해? 그게 얼마쯤 하나? 가격은 모르겠어요. 아파트 할 근데 이제 때 돈을 가격은 안 들고 하는 있었어. 방법은 망 있죠, 망. 뭐 양파망 있잖아. 양파망에 딱 짜서 버리는 거.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걸 하면은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70%가 줄어. 맞아.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나는 소쿠리에 나와서 물을 빼가지고 그거 닿는 떡 있어요. 그 음식집 거기다 딱 부어. 그게 모아서 갖다 넣으면은 우린 그것도 옆으로 와서 튀어오는 그래도 거야. 아파트는 좀 네, 나은데 좀 낫지. 일반 일반 가정은 가정은 그래 참 그래. 쉽지가 않아. 요새 근데 요가는 양파만 해야 짤순이 되겠다. 나 그래서 그 소쿠리가 따로 있어. 버리는 거. 그런 것도 좋고. 내가 망 갖고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손 아프니까 넣고 그냥 쫙 누르면 쫙 빠져.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물을 빼야 돼. 그럼 70% 줄어. 네, 맞아요. 나도 우리 집도 음식물 쓰레기 엄청 줄었어. 처음에 버글버글 했거든.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일주일에 한 번씩 버려 조금밖에 안 버리죠.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이제 물기 제거가 제일 중요하고. 마음도 괜찮고 이런 음식물 그것도 내려가는 밑에서 떨리는 것도 돌려서 좋다. 그것도 짜주는 것도 좋다. 너무 좋다. 우리는 짜는 게 좋지. 그거 거기가 갈아서 버리는 건 혹시 오히려 아파트에다가 그 설치하겠다면 어디서 파는 데가 있을 건데. 싸게 보충할 수 있는 거를 좀 그것도 아이디어, 그것도 아이디어. 이렇게 누르면은 딱 돌아가. 그래갖고 모든 가정이 그 다음에 이제 종량제, 감량기. 거기 종량제 써요, 그 동네? 안 쓰지? 네, 이거 저희는 단독이니까 종량제 쓰죠. 그치, 여기는 단독은. 아파트는 네, 아예 아파트는 그냥 안 아니 우리 괜찮아. 아파트도 이거 해. 이거 해? RFID 해갖고 이렇게 감량기 쓰는 거. 뭐돈 내고 아니고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 통에다가 그냥 버려 우리가. 통에다 버리잖아. 근데 이게 네. 이제 더 깨끗하려, 더 깨끗하려면은 이거를 기계로 감량기 같은 거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다 정리되고, 이제 지금 갈 감량기가 것도 보급이 없이. 너무 안 돼. 갈 것도 없이 네, 그어서 그 안에서 바로 되고 바로 어. 저기 퇴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가 그런 있어요. 게 서울시에서 하는데 몇십 대밖에 안 됐더라고, 아직. 근데 그거를 50% 지원하고 50%는 이제 지자체 지원하고 이래갖고 하긴 하는데,
이 아파트 통장님들은 요 종량제 감량기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모아가지고 화분에다가 뿌려주면 말리면 되는데. 냄새도 괜찮으니까 말려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를 함께 합시다. 네. 몰라 바꿨네.